새로움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네. 유승호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영감을 떠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유승호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새로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해보거나 똑같이 영감을 느껴보거나 하는 과정으로서 그 하나를 좀 배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만들기 위한 것은 억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뛰어들어서 정말 24시간을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에 내 행동이 가 있고 내가 그곳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을 연습하는 과정이나 사진을 찍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게 뭐한 말로 속된 말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래서 그 노가다 속에서 노가다라고 하니까 좀 그래. 네. 네. 그 과정에서는 정신 없어서 뭔가를 이렇게 떠올리고 막 아름답게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냥 음악도 디테일한 연습의 반복인 거죠. 사진을 찍는 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 좋은 빛을 잡아내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 좋은 장면을 찍기 위한 굉장한 이제 뭐 발품을 판다 그러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순간 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품을 팔기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발품을 팔러 다니셨어요? 뭐 빛을 따라서 다녔던 거죠. 네, 빛이 있는 곳은 항상 좋은 이제 장면을 담을 수 있는 소스가 되니까 그 장면들을 이제 쫓아다녔던 건데 그 장면들을 이제 찍으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힐링이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완성된 작품을 이제 사진으로 남겼을 때 그 안에서 제가 그동안에 음악을 공부하면서 음악을 이렇게 해왔던 그런 장면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오버랩이 된다 그럴까요?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느낌들을 받아서 제 사진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음악의 어떤 그런 곡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오버랩이 되고 그랬죠. 그 작가님이 사진을 찍으시는 시간이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되셨죠? 한 18년 정도? 와. 네, 그 정도 지금 찍었던 것 같아요. 그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진을 찍을 때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금문교 사진을 찍었을 때 그날은 이제 해무가 그 여름철이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낮게 깔려서 넘어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찍기 위해서 한 5년여를 사실 기다렸죠. 5년여를 지켜본 겁니다. 그 여러 날을 반복적으로 그곳을 같은 장소를 갔고 그럴 때마다 무수히 많은 날들을 실패를 경험을 했죠. 마침 굉장히 이제 좋은 장면일 것 같아서 달려가 보면 이미 그 해무는 없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그 해무의 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사진을 찍기에는 적당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저 사진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학힐이라고 올라가면은 맨 위까지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이제 내려다보고 찍으면은 샌프란시스코를 교각 사이로 바라보는 그런 뷰죠. 그래서 그런 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은 많은데 제가 찍은 지금 저 금문교는 교각과 교각이 일치하게 일직선상에 놓게 하기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길이 나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는 길이 없는 길을 개척해서 그 일직선상에 보이는 곳까지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차량 소통량이 많지 않는 시간대에 이제 장노출로 저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럼 그 장소를 찾고 그 장면이 연출되는 그 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5년을 거길 다니셨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저 한 장을 뽑아내기 위해서.
몇만 장은 됐을 거예요. 아. 네, 찍었던 횟수로 따지면은 아마 몇만 장은 찍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그 몇만 장 중에 저 한 장을 이거 해라고 탁 건져내신 건지 후보가 여러 장이 있는 것 중에서 고민하다가 뽑아내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금문교를 찍은 사진들은 좋은 사진들이 많아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른 작가나 아니면 다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찍었던 구도죠. 그래서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일 선두에 이제 내놓지 않았던 거는 유니크하지가 않은 거였어요. 거기 다니시면서 몸을 다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엉덩방아도 찍고 군불로도 보고 신발도 찢어 먹어보고 많이 했었죠. 네. 네. 작가님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그곳에 가봐라. 네.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매번 찍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공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간을 느껴봐라. 그리고 그곳의 시간을 켜켜이 쌓아봐라. 그러면 그 공간이 나에게 무엇인가 영감을 던져줄 것이다. 나는 그 영감을 받아서 단순히 사진으로 찍어내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 사진은 한순간에 찍어낸 것이 아니라 1년, 2년, 5년 이런 시간을 들여서 그 한 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생각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를 잘 못해요. 무계획이신 거예요? 네, 계획이 예술가들이 없이. 다 그러신다고 네. 그런 것 같던데? 그냥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맞아떨어지고 그 우연은 그 열심이라는 반복되어지는 그 열심 속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 건데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열심히라는 단어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지루하거나 막 포기하거나 그러잖아요. 작가님은 그 시간을 반복하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작정을 하고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그 시간들이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이제 치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과정이요? 네네. 어떤 아픔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한 40대 중반에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왔던 그런 이제 그 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힐링이 되었고 그 힐링이 되어져 갔던 그 시간들의 기록들이 지금 저도 모르게 좋은 작품들이 되어서 저에게 남겨져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제가 뭐 이것을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내가 이 사진을 팔겠다라는 등 뭐 아니면 이 사진을 통해서 내가 뭐 성공을 하겠다는 등 이런 생각이 전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순간들 시간들이 저에게는 힐링이었고 치유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남겼던 시간들이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들이 느껴지는 거죠. 어떤 상태였는데 내가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되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진들 속에 이제 다 남겨져 있는 거죠. 그 사진을 이제 찍으러 나가면은 뭐 사실 뭐 밤을 샐 때도 있고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가서 굉장히 그 힘든 곳들을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지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이제 자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이제 카메라 들고 나가고 이제 그런 시간들에 이제 반복되어진 그 시간들이 그 쌓였던 결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5년, 10년 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 아픔을 치유하는 목적이셨다고 하더라도 뒤로 가면서부터는 그것이 자기만의 어떤 그 예술의 세계, 작품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시간이 반복되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개념화하는, 생각을 언어로 풀어내고 아니면은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이런 것들이 생기셨는지요? 패턴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진을 찍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실수를 이제 줄여가는 거죠. 무턱대고 가서 바라만 보고 무턱대고 가서 시간들을 설치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집에서 생각만 해도 이런 날씨에는 어디를 가면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런지, 어떤 장면을 만날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제 사진을, 더 좋은 사진을 찍는 데에 도움이 됐죠. 작가님은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그림처럼 아름답게 찍으세요? 거기에 이제 오래 살았죠.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시간대에 가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자주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다가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 정도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뭐 몇 년은 가야 되겠죠. 작가님은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몇 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찍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걸 뭐 이렇게 꼭 몇 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그곳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냥 산책하듯이 그곳을 갔고 그곳에서 보이는 장면들을 꾸준히 찍었던 거죠. 그곳을 매일 다니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그곳에 있는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나요? 아니면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이제 다 꿰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될 거고, 점심 때는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고, 저녁 때는, 밤에는, 별이 뜬 날은, 달이 진 날은, 달이 뜬 날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은 그런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한 세팅은, 그런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얼 찍으러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챙겨서 이제 들고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약간 좀 흐린 날씨예요. 네. 이런 날씨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의 높이하고 구름이 흐르는 방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리고 구름이 중간중간이 벌어지는 구름인지 아니면 꽉 차서 계속 흘러가는 구름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중간중간에 비는 그런 구름이 낀 날씨가 멋진 석양 사진을 찍기에 좋죠. 그렇다고 하면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가셔서 남들이 찍었던 장소가 아니라 일단 그 장소를 찾는데 또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남들이 찍었던 장소가 오늘 최상의 장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내가 택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찍었던 장소는 피하죠. 새로운 장소를 저는 찾을 겁니다. 그럼 신발은 좀 이렇게 좀 튼튼한 거 신고 가셔야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장화도 신고 어떤 때는 어부복도 입습니다. 어부복까지 들어가야지 물이 뭐 무릎이라든지 허벅지 정도까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처음에는 그런 어부복 같은 걸 준비할 생각을 못하고 더 좋은 구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갔죠. 그럼 집에 오면은 그거 다 빨래로 내놓고 완전히 뭐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찍고 와서도 다음날 또 사진 찍으러 가시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게 사진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자연 현상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변화무쌍한 자연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몸을 혹사를 해서라도 그 일주일을 다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쨍한 날씨라든지 날씨가 굳이
나올 게 없는데 그때에도 괜히 카메라를 메고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충분히 쉽니다. 네, 대신에 타이밍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꼭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는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그거는 꼭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내가 쉬고서 가면은 늦어버리잖아요.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찍죠. 이런 질문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몸이 지쳐서 들어와 딱 퍼지고 있는데 밖을 바라보니까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가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을 것이 바로 튀어나가죠. 바로 튀어나갑니다. 몸이 그거는- 따라주나요? 그거는 무슨 약을 먹고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몰아쳐서 찍어야 되는 타임이 있고 아니면 계속 그냥 막연히 계속 푹 쉬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찍은 사진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어느 사진일까요? 작가님 사진 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뒤에 장면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네네네. 이 뒤에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가 불현듯 일어났어요. 네, 데번포트 비치라는 곳이에요.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가를 끼고 있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을 방문을 했죠. 여러 번 방문을 해가지고 좋은 이제 그 은하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설치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마침 이날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제가 날씨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일단 달이 뜨지를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맑은 날씨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작정하고 가서 은하수를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석양 사진부터 찍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사진이 나온 이제 계기가 뭐냐면 원래는 은하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존재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달도 뜨지 않은 그런 밤하늘이어야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빛이었어요. 한 100m 앞에가. 근데 그 빛이 쪽에서 빛이? 네, 빛이에서 해변. 거기에서 청년들이 이제 캠프파이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빛이 은은하게 여기에 이제 들어온 이 거죠. 바위에 비친 빛이 모닥불빛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옆에도 지금 파도가 계속 치고 있었던 것들인데 파도가 떴다가 내려가고 하면서 그 모닥불빛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렴풋한 연기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을 연출을 해냈죠. 그리고 이 바위에 지금 디테일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가 이제 오버가 되지 않았죠. 이제 색감이 빛이 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게 먹혀 들어갔고 그리고 at the same time 이제 같은 시간에 이 은하수도 저렇게 아름답게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노력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50% 정도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달려갔던 곳이죠. 캠파이어를 그분들이 작가님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그럴 리는 없었고요. 모든 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데 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오랫동안 이 장소에 가서 찍다가 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펄펙하게 맞아떨어져 준 순간이죠. 작가님은 이 그림에다가 어떤 제목을 붙이셨어요? 영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바라본 영웅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이제 영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위의 모습에서 그 영웅의 모습을 이제 본 거죠.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 바위가 유승호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10여 년 정도를 사진을 찍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을 켜켜이 쌓으면서 작품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내가 치유받았듯이 네. 남들도 치유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마련했고, 그 전시의 주제에도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본인은 계속 깎여 나가서 작아져 들어가고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계속 치유되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한 사람이 이 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 바위 자체가 유승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 같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뭐 과찬이시고요. 내려놓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려놓음. 예전 같으면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말하자면 욕심이었네요. 네, 뭐 말하자면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혀 왔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최고가 된다는 것이 갈고 닦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것이 진정한 이제 최고가 되는, 그것은 이 제목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진정한 영웅이 남들 위해 군림하거나 남들 위해 뛰어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만족과 평화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그럼 10여 년간의 사진을 찍는 과정 속에서 치유됐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이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작품 사진이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쫓기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사진들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고 또 제 사진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저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저곳에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게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을 찰칵 찍었던 사진들이 아니라 준비되어졌었고 오랜 시간을 저곳을 방문을 했었고 그러면서 와 닿았던 느낌들, 시간들, 그 시간들의 기록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장면들을 지금 따로 준비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겪었던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느꼈던 안식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제 사진들 속에는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서 이 자연과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셔터를 탁 누를 때 어떤 생각을 딱 하시는 것이 있나요? 아, 이 장면이야 라고 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을 만날 때는 바로 이 장면이야 라고 되뇌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찍기도 하죠. 그런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 원래 상황은 굉장히 막 파도가 세고 구름도 막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장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장노출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그 몰려왔던 큰 구름들도 조용하게 파스텔 톤의 하늘로 그냥 평안하게 밀어버리고 또 파도도 앞에서 정말 격렬하게 쳐오고 있었던 것들을 잠잠하게 재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바쁜 것들을 조용하게 잠식시켜 버림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끔 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느꼈던 것들이죠. 앞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치고 있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고 또 시끄럽고 복잡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장노출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모두 조용하게 만들어 버렸을 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자기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제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였죠. 그렇게 막 시끄럽고 아우성거리고 웅성거리는 걸 잠잠하게 재우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평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 무언가가 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평안하게 되었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욕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사진들 속에서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뭐,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욕심이 있었다. 근데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 나에게 치유였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셔터를 클릭하는 순간까지 그 내려놓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내 욕심을 계속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는데, 클릭하는 그 순간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네. 그게 유승우만의 새로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승우만의 새로움은 그 고민의 시간을 수년간 쌓아오고 그 순간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잠잠하게 만들고 평온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유승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 것이 좀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사진과 그림의 경계선상에 어떤 지평을 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저는 사진과 그림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사진 속의 아름다운 풍경의 그 장면들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있고, 또 그림 속에 있는 그 고스란히 있는 그 장면들도 언젠가는 그 그림을 그렸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어느 날의 한 순간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사람이나 그것을 사진으로 옮겨 놓은 사람이나 그 무수히 많은 작업의 과정을 또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가서 바라봄으로써 가장 극적인 장면을 화폭에 담은 사람이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카메라 속에 담았던 사람이나 결국은 예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승호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품 소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싶은데 이 앞에 이제 보이는 장면이 봄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저 앞으로 갈까요? 네. 네, 장면을 좀 바꿀까요?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은 워싱턴주와 그 아이다호 사이에 있는 팔로하우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밀밭이 이제 360도 디그리로 100km죠. 그러니까 60마일의 거리인데 엄청나게 넓은 밀밭입니다. 그래서 지평선 끝에서 지평선 끝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죠. 그 정도로 넓은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이제 그 중앙에 이제 한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들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들꽃이 피어 있고 이때가 아마 4월 중순이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봄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제 매화 한 그루가 있었고 들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었고 중간에는 저렇게 이제 가시덤불 같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지금 60마일에 걸쳐서 넓게 펼쳐진 이제 들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누구나 이 지금 들꽃들이 피어 있는 이 가운데 매화 한 그루처럼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는 꼭 위기가 오고 힘든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이 가시덤불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저걸 이제 미들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중년의 위기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큰 사건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큰 사건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앞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넘어감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인생길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인생에는 또 다른 인생길이 또 이렇게 많이 펼쳐진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은 좌절과 낭망이고 실패와 좌절이겠지만 반드시 새로운 봄은 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 위기는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봄을 기대하지 않고 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먹구름이 계속적으로 이 먹구름이 있어서 영원히 태양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 한다면은, 그러나 이런 먹구름은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태양은 또 우리 앞에 빛을 또 비출 거죠. 그리고 따뜻한 날씨도 또 올 겁니다. 그런데 겨울만 우리가 머물고 있거나 생각이, 또는 이 먹구름 속에 갇혀만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많은 또 다른 인생길들을 떠올리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겪었던 과정들도 사실은 이 사진 속에서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작가님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상징을 다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네. 이 사진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완전히 담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유승호 작가님은 영감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음악을 들을 때 거기에서 이제 멜로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멜로디 라인에는 감정이라는 게 섞여 있잖아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장면들 속에는 감정이 이입이 돼 있는 거죠. 저의 감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볼 때 굉장히 그 이모셔널리 아주 감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멜로디를 느끼면서 찍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의 영감의 원천은 음악이었네요. 네, 저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이제 그 멜로디를 떠올려요. 그 멜로디 속에서 이제 시어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그림도 회화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면 이렇게 무엇인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 그게 멜로디였군요. 네,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멜로디를 느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멈춰 있지만 멈춰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고 몸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착하는 순간들에도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같이 또 이어 나간다고 볼 수도 있죠. 사진을 포착하실 때 그 사진 앵글에 담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바람, 파도, 바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멜로디를 이렇게 잡아낼 때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독특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을 하나를 이제 예를 들자면은, 밀밭 사진이요? 네. 예. 저 사진에 보면은 저기에는 원래 저기가 60마일에 걸쳐서 넓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번에 이거를 다 이제 심을 수가 없는 거죠. 심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저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은 맨 땅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노란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난 게 연두색, 거기서 조금 더 자라나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어떤 패턴을 지니고 계속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것을 사람들은 그냥 회화적으로만 느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기에 나와 있는 나무, 저기 옆에 있는 트랙터, 저기 뒤에 있는 집 이런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대칭 관계에서 안정적인 그 구도를 잡아내는 거죠. 그것이 마치 음악이 한 프레이징을 연주를 할 때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를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멜로디가 처음에 나갈 때 다라리리 라라리리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이 되면은 굉장히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라리리 다라리리 어떤 부분은 크게 울렸다가도 어떤 부분은 똑같은 멜로디 라인이지만 작게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음악은 감동을 굉장히 또 크게 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설정을 할 때에 모든 저 배치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음표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것이 소리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감을 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내는 거죠. 그 영감을 받아들였다. 그럼 새로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 영감을 새로움으로 보여줄 때 작가님만의 어떤 독창적인 방법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부딪혀 왔던 순간들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특별하거나 이렇게 일순간적으로 되는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새로움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인가요? 새로움을 꼭 이렇게 이제 추구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자유로운 거죠.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게 이제 살고 싶고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새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헌 것이라는 것에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늘 제 삶에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도전일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과 출발로 항상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갈급해하며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 이제 그 속에서 저는 이제 평안을 찾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값어치를 매긴다기보다는 그 시간 자체를 즐김으로써 저는 이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이제 꾸며보고자 하는 거죠. 유승호 작가님의 새로움은 지금까지는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인생에서의 새로움은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기 다움 그리고 나를 계속 존중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새로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유승호 작가님이 지금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자연을 주로 찍으셨어요. 네. 앞으로도 그러한 장면을 계속 찍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른 장면을 찍고 싶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풍경 사진을 위주로 계속 찍어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의.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네, 그 동안에 이제 풍경 속에는 이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찍어가는 작업들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다녀본 중에 이곳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가서 그 느껴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전라북도 진안군의 그 용담댐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그곳이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촬영 장소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곳을 보니까 계절별로도 거기는 담을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았고 그곳을 아마 한 번 더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찍었던 작품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러블레터라는 제가 제목을 붙인 사진이 있어요. 노란 그 단풍이 들어있고 그 밑에는 오리가 두 마리가 천천히 유유히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 뒤에 안쪽으로는 안개가 낀 사이로 두 명의 사진 작가가 열심히 사진 작업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거기는 이제 원래 마을이었던 곳이 침수가 됨으로써 이제 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잠겨버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이제 나무들이 뒤에 이렇게 뒷배경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장면이 물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회화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가을 동화 같은 장면으로 나왔는데 그 장면을 꼽아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그래요. 순간의 기록이다라는 어떤 그 뻔한 답변보다는 사진은 내 삶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사진 속에서 어떤 순간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 속에 있었던 생각들, 그 속에 있었던 스토리들이 그대로 그 사진과 함께 담겨져 있어서 제 삶을 대변하고 그 순간순간의 기록들로 말미암아 제 스토리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진들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어진 제 삶을 대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어요.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을 관객들이 보고 다시 꺼내주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담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사랑 해보셨어요?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모든 꿈을 꾸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3년? 3년. 그렇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의 시간과 이 흐르는 절대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때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7살에? 네, 평생을 설계를 하고 그랬죠. 그때 꿈을 꾸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승호 작가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하나 떠올려 보라면 어떤 때를 떠올리시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딸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딱 태어나는 걸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딸아이의 입술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내 새끼가 맞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삶, 초중고 뭐 또 대학을 다닐 때 또 은행을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이제 틀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자의적이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서부터는 이제 남은 생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꿈을 지금은 실현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 상고를 다니셨더라고요. 네네.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음악의 길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예술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 살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못했어요. 부모님이 일단 일찍 돌아가셨고, 태어난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원래 이제 거제도라는 섬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뭐 문화 쪽인 면, 그러니까 어떤 그 격식 있는 이런 라이프를 살았던 게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서 막 뒹굴고 그냥 자연 속에서 막 놀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제 마음 바탕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음악을 이제 접했던 것은 처음에 제가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 목소리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죠. 네. 자,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어떤 일이 이제 막 일어났던 거는 없었고요. 교회 옆을 그때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옆을 지나갈 때 그 핸델 메사야 그 음악을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모르게 타고 가던 자전거를 옆에 놔두고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그곳을 제가 이제 들어가 보게 된 거죠. 그러고서 그 노래 소리를 듣는데 제가 흠뻑 취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이끌려 들어간 거죠, 교회에.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을 넋놓고 바라보면서 나도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처음 꿈을 가지게 되었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피아노 금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도레미파를 열심히 연습을 했죠.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소리가 좀 튀기 시작한 거예요. 도레미파만? 네네. 근데 그게 또 도움이 됐던 것은 제가 또 플룻을 그때 마침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서 베이스 파트를 하게 되면서 그 베이스 파트에서 이제 음이 낮아도 거기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금이고 이렇게 가라앉은 음이기 때문에 베이스를 맡으면 딱이셨겠네요. 뭐 성가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가대 제일 먼저 일찍 나가서 청소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휘자 선생님 오시고 또 여러 또 성가대원들이 이제 오고, 이제 그랬던 시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했었죠. 그러면서 음악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분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연결이 되었고,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의 뭐 공짜로 막 레슨을 해주셨죠. 그런 식의 혜택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음악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는 이제 음대하고 또 이제 이 은행하고 두 군데를 같이 이렇게 운 좋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실 때? 네네 그렇게 이제 붙었었는데, 그것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분들이 모두 하시는 얘기가 저는 워낙 이제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음악은 취미로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들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을 들어갔는데, 은행에 들어가서도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플룻을 불고 하니까 지점장님이라든지 이제 은행 관계자분들이 아무리 봐도 예술을 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조언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뒤늦게 제가 29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플룻을 제가 전공을 하게 됐고, 플룻을 전공한 후에 원래는 이제 컨서바토리를 가서 이제 플루티스트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아내와 이제 얘기가 된 것은, 아내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신학을 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에서 이제 신학을 제가 또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음악 목사로 지난
시간들을 이제 보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음악을 했지만은 음악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예술 분야를 같이 이제 접하게 됐던 거죠. 말하자면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그 예술적인 소양을 그때 많이 이제 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색감을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도를 보는 거라든지 또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작품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이. 공장장의 알랑말랑한 에필로그. 유승호 작가님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있는 곳을 새롭게 보여주는 사람, 유승호. 인터뷰하는 내내 작가님이 강조했던 말이 떠올라요. 내가 찍은 사진은 하루아침에 찍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1년, 2년, 3년 그렇게 10여 년을 다닌 결과 그곳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순간에 담아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기까지 내 인생 모든 것을 그 안에 녹여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음악이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영감의 원천은 멜로디였다. 그래서 멜로디를 들으면 시가 떠오르고 그림이 떠오르고 그것을 사진으로 바꿔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승호 작가님의 삶 자체가 이 사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유승호 작가님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불행,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사진 한 장으로 녹여낼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치유되어 왔던,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이었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한 장의 사진으로 평면에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유승호라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며 치유되었듯이 같이 치유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승호 작가님을 인터뷰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오늘 이 촬영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